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북일보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그리고 대전과 세종, 부산과 울산, 경남이 각각 행정구역 통합을 논의하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전주 완주 통합 실패 이후 통합을 거론하는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와 함께 추진하는 광역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인천과 경기, 충남 등 다른 시도와 함께 서해안권과 내륙 첨단 산업권, 백두대간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자체 간 협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전라일보입니다.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을 접종한 도민이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전국 신문입니다. 해마다 100명에 이르는 도내 지방공무원이 비위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북에서 504명이 비위 사건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로는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 품위 손상이 전체의 63%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번에는 가급적 모이지 말아달라, 또 마스크를 꼭 써달라 이런 당부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집단 감염을 걱정한 건데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정읍의 30대 여성이 추석에 차례로 시댁과 친정 식구를 만났는데 가족 8명이 집단으로 감염됐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정읍에 사는 30대 여성이 먼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추석인 지난 1일 정읍에 있는 시댁에서 시부모를 만났고 오후에는 자택에서 친정 식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에는 마트 3곳을 들렀고 다시 시댁에서 친인척 11명과 만났습니다. 3일부터 두통이 시작됐고 발열과 오한 증상까지 나타나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의 자녀 4명과 시부모 2명, 그리고 친정 오빠 1명 등 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모두 정읍 거주자입니다. 자녀들의 나이는 10살과 8살, 5살과 3살로 어립니다. 여성의 접촉자는 22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이 양성, 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광주와 논산에 사는 친인척 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아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사실 방역 수칙이 지켜지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이 여성의 감염 경로와 접촉자를 찾고 있습니다. 시댁 가족 중에서도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방역 당국은 앞으로 일주일간 추석발 감염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써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는 타타대우와 현대차를 중심으로 국내 상용차 생산의 95%를 차지하는 거점 지역인데요.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상용차 산업의 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감이 줄어들자 군산의 타타대우는 희망퇴직을 강행했고 현대차 전주 공장은 생산 인력을 타 지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군산의 타타대우 상용차 공장입니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자 사측은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직원 1,200여 명 가운데 110명이 희망퇴직을 선택했고 지난달 추석을 앞두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임금 삭감, 복지 축소, 휴무도 진행했지만 이 상황이 좋아지지가 않아가지고
저희 110명의 동료가 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게 끝이 아니고 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의 위기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2년 전 300여 명의 생산 인력을 울산과 광주 공장으로 보낸 데 이어 올해는 40여 명을 전출시켰습니다. 지난달에는 노사가 시간당 생산 대수를 8대에서 6대로 줄이기로 합의하면서 추가 전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6대로 생산량을 감소하게 되면 공정에서 인원을 빼앗는 부분이 발생될 것이고, 이후에 가장 큰 것은 그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내년에 더 큰 감소가. 노동계는 군산 조선소나 GM 공장 같은 사태가 오기 전에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합니다. 더 좀 위기감을 가지고 이제라도 정치권이든 행정이든 노동계랑 같이 손잡고 활성화를 위한 긴급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의 상용차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형 픽업 트럭이나 친환경차 생산 같은 구체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내일부터 21대 국회 들어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도내 국회의원들도 소속 상임위에서 일제히 전라북도 현안을 점검할 예정인데요. 이번 국정감사에는 어떤 지역 현안이 오를 예정인지 취재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역시 새만금입니다. SOC의 경우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망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인 만큼 새만금 김천 간 철도 계획을 반영해야 하고, 새만금 공항의 착공과 주요 도로의 잼버리 대회 이전 개통 여부도 점검해야 합니다. 도로 문제는 현재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가 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가능한 빨리 도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촉구할 생각이고요. 새만금의 해수 유통이 기정 사실화하는 상황. 윤준병 의원은 지역 오염원 문제를 살피고 환경부에 2단계 수질 종합대책 이후의 방안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김제용지 정착 농원 현업 축사 매입 문제를 제도적 매듭 지으려고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하려고 합니다. 지역업체 참여 기회가 지나치게 작다는 비판 속에 새만금 태양광 사업도 도마에 오릅니다. 주민들에게 이익이 돼야 되는 거고, 둘째로 지역의 기업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세 번째로 환경에 영향이 없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촉구하고, 이용호 의원은 지방의료원과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을 불러 지역 현실을 점검함으로써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 얼마나 공공의료 인력이 필요한지, 또 필수 의료 의사애들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그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기재위와 환노위가 잇따라 KTNG 사장을 불러 장전마을의 암 발병 문제를 따지고, 수자원공사의 물난리 문제도 거론돼 도내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농촌의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농촌 노동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고구마 밭에서 수확이 한창입니다. 5,000제곱미터 가까운 면적인데 일하는 인부는 3명이 전부입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외국인 근로자 3명밖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넓잖아요. 넓은데 이거 지금 몇 날 며칠 하게 생겼어요. 이거 한 하루나 이틀 정도면 다 끝나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구하기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대규모 레드향 농사를 짓고 있는 김삼권 씨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2달 뒤면 시작되는 수확을 앞두고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수확을 마쳐야 돼요. 마쳐야 되는데 이때 수확을 못하면 이미 이제 당도가 떨어져 버리죠. 수확기가 지나니까.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농촌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업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단기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임금 조건이라던가 원하시는 조건이 그 근로자분하고 그 농가분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게 좀
지금 실제로 계약이 된 농가는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우리 농촌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공공연한게 현실. 농촌 인력난에 숨통을 트여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강혁구입니다. 고창군 부곡리 고인돌이 독특한 형식을 인정받아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김제시의 나눔봉사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고창 부곡리 고인돌이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부곡리 고인돌이 탁자식이면서 묘역시설과 의례용 재단을 함께 갖춘 독특한 형식으로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 기념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가 진행한 유제품 나눔 봉사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환경안전 분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민들이 독거노인 100가구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3차례 야쿠르트를 배달하며 안부를 묻는 이 사업은 주민 스스로 사회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독거노인들의 우울감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들과 더불어 봉사단이 일주일에 2번씩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단절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소통 단절을 극복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순창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9억 원을 지원받아 섬진강댐 피해 복구에 속도가 날 걸로 보입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 사업 분야 피해 복구에 22억 원, 투자 선도지구에 들어설 세대 통합형 실내 놀이터 조성에 7억 원이 사용됩니다. 임실군이 치매 환자들에게 실종 예방을 위한 손목형 배회감지기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배회감지기는 GPS 신호를 통해 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긴급 호출도 가능해 환자가 실종됐을 때 빠르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라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4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의 긴급 생계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로 코로나로 실직하거나 휴폐업해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가구입니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19일부터는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가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인구보다 수도권으로 나가는 인구가 더 많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전북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나간 인구가 24명 더 많아진 뒤 2018년에 31명, 2019년 19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은 또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해당 시군 주민이 48.5%나 차지할 만큼 구도심 공동화를 유발하고 있다며 정부가 구도심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장수의 기온이 4.5도, 남원의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0도 이상 올라 18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진 뒤 저녁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